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목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유한양행의 임상의 결과가 이제 초록 발표로 이제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SO 본 발표 때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아쉽지만 유한양행 비롯해서 이제 많은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흐름도 좀 세론이 작동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또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 상승했고 코스닥은 1.4% 하락했는데요.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래서 학회 이제 소멸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또 새로운 어떤 성격의 이벤트 이제 출현과 함께 빠지는 또 매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바이오가 좀 시장을 밀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들 또 이제 플러스 수급 들어오고 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400억에 순매수를 해줬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상당히는 아니구만.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선물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집행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전개됐고 오늘 바이오 쪽의 약세가 조금 더 도드라진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큰 변동은 없고 고객 예수금 47조, 신용유제 잔고는 18조 5천억 수준. 해외 증시도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 정도였고요. 니케 증시도 보합 정도, 홍콩도 보합 정도, 대만이 1.2% 정도 빠졌고 상해는 0.8% 정도 빠졌고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던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있을 만한 장세는 아니었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양봉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0.1% 5일선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변동이 크진 않았어요. 1.4% 하락했지만 바이오주들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양호하죠. 오늘 보시면 HLB도 3.9% 빠지고 여기 보시면 셀트론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3.4%, 클래시스도 4.7% 빠지고 그렇죠. 3턴 당제약 6%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 방어된 거는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유한양행 보면 17%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이 20% 빠졌고 코스닥 유한양행 코스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권에 있죠. 레고캠바이오가 10% 정도 빠졌고 지아이노베이션도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빠진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요. 한미약품도 한 7% 빠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띄워줬고 심텍같이 좀 실적 좋게 또 나와주는 나올 걸로 이제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플러스 흐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약세였고 반도체도 그냥 상승 하락수가 좀 약간 좀 하락 점수가 많군요.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좀 좋았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도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IT 쪽이 확실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IT, 반도체 이런 영역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다. 전장 쪽도 괜찮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쪽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7% 상승, MC넥스도 2% 상승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나쁘지는 않았고 오늘 특정 업종 중심으로만 좀 약세 분위기 이렇게 좀 연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수급 동향은 최근에 수급 동향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오늘 유한양행이 기관에서 800억 순 매도를 했고요.
뭐 외국인도 한 150억 매도했지만 기관이 그냥 폭탄으로 세론 성격으로 그냥 팔아 제낀 것 같아요. 연기금 57만 주, 뭐 사모펀드 20만 주, 투신 20만 주 그냥 파니까 같이 팔아 제끼는 이 내용의 여하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딴 사람이 파니까 같이 파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매도가 대량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뭐 3천억 넘는 수준의 순매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IT 이제 자동차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됐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슈 체크하는 방향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이제 역시나 유한양행과 얀센의 이제 합작 그 임상이죠. 마리포사 임상 이제 초록 결과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거 전부 이제 풀로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초록이니까 핵심적인 게 요약 정도 이제 나온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율이죠. 예. MPFS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포인트였고 오늘 뭐 많은 이제 기사들도 보셨을 거고 또 이제 반응들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 뭐 월등히 높은 수준을 뭐 시장에서 좀 기대한 건 것 같아요. 예, 뭐 30개월 이상.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런 기대를 했느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 이제 그 항암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한 그런 임상을 발표하면서 기대치를 이제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의도적이다. 이 임상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절반 가까이가 임상 중단을 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닌 지금 마리포사 임상과 비교 대상이 아닌 그런 임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대립각도 기대치를 높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통제된 이 환경에서 이제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항상 타거리소와 이제 비교를 해왔지만 직접 비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다른 임상에서는 또 다른 또 그런 통제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교보다는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위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타그리소를 안 쓰고 이제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의 병용을 처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30% 개선된 7개월 개선된 그런 이제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나왔습니다. 반응률도 이제 높게 나왔고 86% 나왔고 반응 지속 기간도 25.8개월로 타그리소 16.7개월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제 나와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간 OS 전체 생존율도 굉장히 긍정적인 트렌드를 내고 있고 20% 개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어떤 효능들이 나오게 될 걸로 봅니다. EGFR 맷 관련된 부작용은 설사를 제외하고 아미반타맙 레이저가 이제 타그리소 단독 대비해서는 좀 높았다. 그래서 어쨌든 약을 이제 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들. 하지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이제 병용요법은 통계적으로 타그리소 대비해서 우월적으로 나왔다. 이제 초록 내용입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PFS의 개선 7.1개월 높은 수준, 높은 이제 반응 지속 기간과 긍정적인 전체 생존율 트렌드, 트렌드 이제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기존 데이터들과 유사하다. 아미반타말 레이저티닙의
이 마리포사의 임상은 EGFR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 새로운 표준 치료 기준을 정립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제 1, 2차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에 이제 FDA 또 유럽 이제 허가기관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소식들을 냈고요. 이제 시장 기대가 뭐 높았다는데 사실 이게 직접 비교해서 통계적 유효성이 나오는 게 핵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좀 수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헤드 투 헤드로 임상을 한 이유기도 해요. 안 그러면 딴 거랑 임상하지. 굳이 이제 타그리스하고 맞붙는 링 안에 그냥 가둬놓고 둘이 이제 격돌한 이제 그런 임상이기 때문에 이 임상 안에서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한 포인트지. 우리가 이제 다른 간접 비교에서 30개월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올해 아마 이제 4분기 올해 연내로 1, 2차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쪽에 FDA 또 이제 유럽 쪽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세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기도 해요. 예. 유한양에 좀 다르지 않을까. 사실 이 신약 기업의 이제 투자 전략은 뭐 아시다시피 셀온이죠. 임상이나 이제 어떤 이벤트 발표 기대 시점 전에 이제 매도. 왜냐면 이제 이 이벤트가 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셀온 이제 이 이벤트 종료에 따른 어떤 매도 실현을 하는 그런 작동 원리가 이제 신약 기업들에서는 이제 보편적이었고, 뭐 과거에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어떤 의견도 이제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발현 자체는 이 셀온에 대한 어떤 전략, 작동 원리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셀온에 입각한 전략이 아니라 이쪽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한국의 이제 최초의 또 항암제 영역에서의 블록버스터 신약에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임상 3상에서의 성공을 발표했고 이제 거대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거죠. 그것도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입하고 또 이제 렉나자의 단독으로도 지금 진입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가치의 어떤 상승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했듯이 결국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이 이제 가치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은 요 빨간색 이 선 요런 가치의 어떤 흐름을 내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 뭐 이런 자리를 보면 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진짜 뭐 회사가 망할 것 같이 기업 가치가 뭐 거의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분위기와 감정이 이제 거기에 매몰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냥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그냥 뭐랄까요 싹재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계좌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바이오 신약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계속 거래 전략과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유한양행의 그런 어떤 작동 원리가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이제 노리는 어떤 포인트는 이 기업 가치 어떤 방향에 입각한 이제 거기에 이제 시총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각한 중장기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오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분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입각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설정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급락한 시세 때문에 뭐랄까 유한양액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유한양액에 대한 분석 자체의 어떤 출발을 그런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 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기업 가치의 방향과 다른 결과를 주는 것이다. 단기 차익을 얻겠다는 전략과 기업 가치의 방향의 전략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외국계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온 거는요. 저는 이제 CFD 물량이라고 보고 있었고, CFD 물량에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를 붙여서 이제 매수한 외국계 증권사로 이제 외국계 수급으로 잡히는 물량이죠. 요게 이제 셀론 전략에 의해서 이제 매수한 거를 매도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엄청난 이제 매도 폭탄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셀론에 입각한 그런 어떤 전략에 이제 기반해서 매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 방향보다는 이벤트적인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한 수급들이 오늘 이제 한꺼번에 그걸 이제 청산하고 또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하죠. 저쪽에서 팔았는데 이쪽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온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나왔을 때 이제 가까이서 보면 단기적인 시세는 굉장히 비극적이죠. 하지만 이제 멀리 바라다 보면 기업 가치가 지금 시총 수준 4.4조 원대라는 거는 사실상 좀 터무니없는 시총 밸류 수준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일중 변동성에 초점을 두면 비극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라는 건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의 프레임의 구간 동안은 횡보나 하락이기 때문에 비극이나 좀 좋지 않은 어떤 구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비중을 차지하죠. 하지만 이제 시대 성장주의 성과에 중심을 두고 멀리 보면 희극인 마라톤 게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그 IR 쪽하고 이렇게 또 통한 내역이 이제 커뮤니티 상에 이제 올라와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임상 초록 이제 발표된 부분이 이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고 이제 가지각색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PFS 이제 지표가 이제 기대보다 낮은 거 아니냐. 뭐 시장에서 지금 30개월 이상 기대를 이제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리포트 상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됐었고,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대주군인 타그르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보였느냐,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동일한 통제 환경에서 타그리스와 이제 1대1 직접 임상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가 우위에 있었냐 이걸로 비교하는 거지. 다른 임상들에서 있었던 뭐 PFS 이런 거 간접적인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통계적 유의성 우위를 가지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단독 결과도 이제 그 에스모 이제 학회 본 발표 때 이제 발표하겠죠. 어쨌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게 병용하고 비교할 수 있게 레저티닙의 단독 투여군이 이제 추가된 거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급락하고 한 부분은 지금 그 최악의 기대치를 최저로 낮춰놓은 상태로 주가 흐름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임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기대치는 가장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기업 설명회
진행하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에 이제 푼버거가 신청을 하는 걸로 예정 스케줄링을 이렇게 잡아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그 타그리소 화학 항암제 비교 임상을 지난 뭐 폐암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이 화학 항암제 병용하는 부분은 이게 1차로 이제 하진 못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차로 타그리소 쓸 거냐, 그 얀센과 이제 유한양의 병용 그 이제 파이프라인을 쓸 거냐, 이걸 이제 비교한 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타그리소가 화학항암제 막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한 임상, 그거는 이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쓸 게 없을 때, 예, 뭐 마지막까지 아껴둔 치료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 임상을 한 게 견제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마리포사 임상은요, 이게 우리가 폐암 환자 중에서 한 25%, 30% 가까이가 이제 뇌전이 환자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뇌로 전이가 잘 되는 그런 대표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뇌 전이가 되셨던 거를 이제 봤었고, 이 뇌전이 환자 비율이 마리포사 임상에서는요 41%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던 환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PFS가 다른 그 임상에서야 뭐 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PFS가 좋을 것밖에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최악의 환자들을 지금 데리고서 임상을 진행했고, 여기서 타우리스보다 이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한 우위를 임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한 표준 1차 치료제로 진입하는 그런 임상의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 단순히 뉴스 보도라든지 또 이제 뭐 저쪽 기관에서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오늘 뭐 대량의 매도가 막 쏟아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시장에서 좀 잘못 보고 있고, 이 기대의 어떤 흐름을,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될 것이고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사 리포트 하나 나왔고,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여러 개 나오겠죠.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리포트 내용 쓰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좀 쉽진 않으실 것 같고, 일단 삼성증거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이제 갈리는 의견이다. 에스모 학회 초록 발표가 됐는데 하루 일찍 나왔죠. 예, 아무래도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그냥 앞당겨서 이제 발표한 것 같고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마리포사 1차 치료, 또 이제 타그리소 내성 환자들 있죠. 예, 뭐 2차라고 볼 수 있는 2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확인을 했는데, 예, 좋은 결과 나왔죠.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9만원을 유지한다. 예상됐던 레저티닙 긍정적 임상 결과로 신약 가치 변경하지 않고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얀센의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제 빅팜의 이제 능력이죠. 데이터는 이제 좋게 나왔으니까 아미반타맙 그리고 레저티닙 병용 임상 결과 확인해서 드디어 이제 이제 핵심 결과 나왔는데요. 무진행 생존율 중간값입니다. M.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진행되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타그리소 단독이 16.6개월로 지금 7개월 정도 개선된 임상적인 우위를 확인했다. 이제 항암 쪽에서 7개월 정도 무진행 생존율을 높인 거는 굉장히 큰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생존율 트렌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아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직전 폐암학회에서 발표한 타그리소 또 항암제 병용 임상 3상 이제 요 결과
결국 이제 타그리소 단독 대비 PFS, 이제 MPFS가 9.5개월 개선된 거에 비해서 미진하다. 예, 근데 이거랑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기대감을 그리고 못 미쳤다는 쪽으로 이제 주가 하락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매도한 사람들이 다 현명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주가 상태로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야, 폭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부작용 발생 비율 OS 데이터 확인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거랑 이제 아쉽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마리포사2 결과도 긍정적이다. 내성 환자 대상, 타그리소 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비교 임상에서도 각각 PFS 중간값이 8.3개월, 6.3개월, 4.2개월로 이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된 거죠. 그래서 내성도 그렇고 1차 치료제로도 이제 미국 유럽에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한다고 이제 존슨앤존슨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 옵션 내성 환자 대상으로 지금 옵션이 없었는데 이제 아미반타맙 그리고 레이저 티닙 그리고 화학항암제 병용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대로 이제 유럽, 미국 허가 신청 예정이다. 향후 중요한 모멘텀은 미국, 유럽 규제기관 승인 시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죠. 또 이제 보험급여 여부, 예,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또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 권고 여부, 여기가 이제 그 미국 이제 뭐 국립 암센터 같은 그런 연구소 연합 단위 집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의료 지침 내놓는 것들을 보통 이제 의사들이 따릅니다. 이제 항암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뭐 법처럼 여겨지는 참고 법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 치료제 권고를 하면 뭐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약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처방 속도가 어떻게 또 침투할지 이런 것들로 향후 이제 모멘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모멘텀이 나왔다, 이벤트성, 셀온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매도 수급으로 그냥 움직인 거지. 뭐 이 결과가 어떻고, 예,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팔자. 예,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무슨 가격을 분석해서 주가를 분석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레저틴립 상업적 가치는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목표 주가 유지한다. 일단은 뭐 시장 기대치가 MPFS가 이제 좀 높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MPFS 수치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그렇죠. 이게 단편적인 해석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향후 얀센의 아미반타마, 레이저틴립 병용요법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 등이 기업 가치 회복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뭐 화학 이제 그런 치료제에서 벗어나는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존슨존슨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굉장한 에너지를 아마 쏟아부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도 하나 볼게요. 유한양행의 시총 1조가 증발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연구 결과의 의미는 해서 기사화된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임상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뭐 하락한 것이란 분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제 기사에서도 시장 기대치가 뭐 여기 30개월 기대한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화학 병용한 거 타그리소 단독 대비 9.5개월 개선인데 야 7개월밖에 안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쉽다는 평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사가 이렇게 쓰여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힌 거죠. 그 에스마켓 본 그 발표에서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겠죠? 이제 단독 이제 결국 이제 렉나자하고 이제 타그리소 단독. 이게 단독 비교는 이제 없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크죠. 사실 이제 요 그 렉나자가 1세대 항암제 게피티닙하고 그 뇌전이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비교 임상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MPFS가 28.2개월 나왔죠. 대주군에서는 이제 8.4개월 정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좀 우위가 될 것이냐, 굉장히 큰 우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모든 기대치가 내려앉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치를 낸다든지 본 발표에서 괜찮은 무난한 또 발표를 해주면 주가가 또 급속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지금 시총 수준이 이 기업의 향후에 이제 미래에 형성될 가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때문에 불안을 떨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심리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팬딩에 올려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요. 보면 이제 금일 하락으로 뭐 유해닝 같은 종목은 또 7월 이후 매수자는 모두 손실권에 진입했고 당연히 기대감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뒤섞이는 구간대를 형성했죠. 인간의 광기는 단기적이고 결국 모든 기업의 주가는 같이 획기적으로 방향성을 형성하게 되죠. 역사가 그래왔고 어떤 종목의 단기적인 시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이제 단기적인 주가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예측하는 것은 감정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감정은 주가라는 숫자에 반응해서 기복을 크게 가지게 됐고 감정이 또 지배하게 되면 이 기업이라는 본질과 가치라는 실체를 망각하게 됩니다.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된 인간의 본능적인 특징이 표출되면서 대중적 전염성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의 방향에 귀결되는 특징을 지녀왔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해서 투자의 결정들을 할지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변동성에 나를 이제 완전히 이입해가지고 휘둘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금일 많은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유한양행의 어떤 영향과 또 S마켓 모멘텀 소멸로 약세를 보이는데 원래부터 바이오주의 변동성 정도를 보이는 수준이죠. 현 시점에서 수익을 바라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고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항상 같아왔어요. 투자라는 행위는 난관의 연속이지만 이성의 범주에서 판단해 나가다 보면 가치 방향적으로 결정하는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시세 흐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바이오주들이 특히나 이제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차후 되돌아볼 때 한 단계 레벨업된 자신의 실력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흐름,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험들을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데 학습하고 복귀하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